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제품은 M1 맥북입니다. M1 맥북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데 발열도 없고 조용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써보면서 놀라운 점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장단점을 9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변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참 바뀌지 않은 오래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길이 가는 정갈하게 잘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맥북 에어는 1.29kg, 맥북 프로는 1.4kg으로 요즘 나오는 울트라북처럼 가벼운 맛은 없지만 재활용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가공한 마감은 정말 멋집니다. 놀리는 말이 아니라 애플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 선택이나 재활용 여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요. 이번 충전기 사태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런 점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이 가격에 이 사양은 굉장한 혜자다. 해상도가 높으면 더 많은 정보를 더 작은 글씨로도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색 영역이 넓으면 많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가 밝으면 명암 표현이 더욱 우수해집니다. 비슷한 가격대와 사이즈의 랩탑들의 디스플레이 스펙이 해상도는 1920에 1080의 FHD, 색 영역은 sRGB 98%, 화면 밝기는 300에서 350니트 디스플레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보편적이고 적당히 쓸만한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해상도는 2560에 1600, 색영역은 P3 색영역을 지원합니다. 이걸 sRGB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은 114% 정도가 됩니다. 화면 밝기는 맥북 에어는 400니트, 맥북 프로는 500니트입니다. 이 가격대와 화면 크기 안에서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도 잘 돼 있고 주변 광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색상을 조절해주는 트루톤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스펙이 떨어지는 외부 모니터에 연결하는 것보다 작지만 맥북 디스플레이가 눈이 더 편안하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별 장비 없이 맥북 하나로만 쓰는 파워 유저분들도 꽤 많은데 디스플레이와 트랙패드가 한몫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세팅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바꿔도 이 트랙패드만큼은 꼭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와 에어의 밝기 차이가 100니트이긴 하나 최대 밝기가 더 밝다기보다는 HDR 컨텐츠에서의 명암부 표현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 정도로 눈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를 좋아하는 저한테 이 키보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키보드는 얼룩이나 지문도 많이 묻는 소재감이 아쉽습니다. 키감은 그냥 노트북 키보드라고 생각되는데 라비시 키보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감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펑션 키로만 쓰였던 이 키가 아이폰처럼 한영 전환이나 이모티콘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 점은 좋습니다. 맥북 에어는 상단에 터치바 없이 기존에 F키가 배치되어 있고 맥북 프로는 상단에 터치바가 있습니다. 터치바는 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사용자마다 취향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맥북 시리즈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트는 부족합니다. 포트는 왼쪽에만 썬더볼트 USB 4 포트가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만 4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USB는 3.1 젠2 버전입니다. 썬더볼트 4로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썬더볼트 3와 속도와 대역폭은 동일하고 케이블에서 대역폭 손실을 줄인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왼쪽에만 썬더볼트 USB 4 포트가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왜 한쪽에 2개를 달아놨을까? 양쪽 끝에 하나씩 달아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한쪽에만 포트를 2개 구성한 것은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1개이기 때문입니다. 컨트롤러 하나에 포트 2개를 연결해 놓은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썬더볼트 4는 1초에 40GB를 전송할 수 있는데 2개 포트에 썬더볼트 3 이상 액세서리를 2개 꽂으면 각 포트별로 20GB씩 반으로 줄어서 전송이 된다는 거죠. 하드코어 유저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왠지 속은 기분이에요. 포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포트 하나를 충전기에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포트는 1개밖에 없습니다. 맥북을 처음 구매하신다면 꼭 USB 허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돈덩어리입니다. 다섯 번째, 충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배터리는 정말 좋습니다. 맥북 에어의 어댑터는 30W, 맥북 프로의 어댑터는 61W입니다. 작아서 휴대성은 좋아졌지만 그만큼 충전 속도는 비례해서 느립니다. 케이블은 썬더볼트 케이블도 아니고 충전만 되는 케이블입니다. 데이터 전송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별로예요. 때만 많이 타고
배터리 용량은 맥북 에어 49.9Wh, 맥북 프로는 58.2Wh입니다. 참고로 LG 그램 2020 14인치의 배터리 용량이 72Wh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근데 놀라운 건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강제로 저전력 모드를 실행하지 않고 파이널 컷, 웹서핑, 영상 감상 등을 충분히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기준으로 맥북 에어는 8시간 정도, 맥북 프로는 10시간 30분 정도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둘 다 어댑터 없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올데이 랩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6번째, 성능, 발열, 소음.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모두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맥북 에어 기준으로 가장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적했어요. 부팅부터 잠자기, 깨우기, 앱 실행 속도부터 인텔 맥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쾌적합니다. 내가 쓰던 맥북이 굉장히 느린 거였구나 라고 느낄 정도예요. 유니버셜 앱이라고 불리우는 M1 맥에 최적화된 영상, 음악 등의 미디어 작업 등에서는 이게 기본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8GB 램이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텔 맥용 프로그램도 로제타 2를 통해서 처음 시작 시에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파이널 컷 렌더링으로 비교했을 때 인텔 맥북이 몇 초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인텔 맥북이 비행기 이륙하는 팬 소리를 내면서 몇 초 단축시키는 거라면 차라리 몇 초 더 기다리고 조용한 게 낫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수치와는 상관없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용 소감이었어요. M1 맥북 에어는 아예 팬이 없는 팬리스 제품이에요. 티 안 나게 CPU 스로틀링이 걸리는데 줄타기를 아주 잘해서인지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어려울 정도였어요. 키보드 상판 쪽에 약간의 미열이 느껴지긴 하지만 크게 성능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맥북 프로는 팬이 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요. 비디오 렌더링을 돌릴 때나 팬 소리가 귀에 가까이 되면 나더라고요. 에어만큼 스로틀링이 덜 걸려서 같은 작업을 했을 때는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되는 모습이었어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30만원 가격 차이가 가장 와닿는 지점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맥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30만원을 투자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째, 스피커는 랩탑들 사이에서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맥북 에어 스피커가 스펙이 가장 떨어지는데도 쓸만해요. 영화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고 음악 감상까지도 사운드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럭저럭 들을 만한 정도였어요. 볼륨을 키우면 고음에서 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고급 브랜드 스피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맥북 프로는 조금 더 공간감 있게 표현해주고 고음에서도 깨지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소리를 표현해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맥북 프로가 좀 더 낫긴 해요. 그러나 맥북 에어도 못 쓸 정도는 아니다. 괜찮았다. 8번째, iOS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1 맥북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웹브라우저도 없이 앱으로만 서비스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컴퓨터를 하다가도 꼭 그런 건 아이폰으로 해야 됐는데 맥에서 바로 하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개발사들에서 맥북 앱스토어에서 검색에 안 나오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앱은 아이폰에서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제가 사용하는 아이메이징 같은 경우는 유료 프로그램이라 편리하긴 하지만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이 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라 막힐 수도 있고요. 9번째,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주변 기기의 호환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TS3 썬더볼트 도개 연결해서도 종종 작동하지 않았고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M1용 드라이버는 오피셜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고는 써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마이크 동작에서도 USB를 다시 뺐다 끼거나 아니면 재부팅해야 되는 호환성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뿐만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끊김이나 강제 재부팅 현상도 있었고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했을 때에 조금 더 이 문제가 잘 드러나더라고요. 출시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는 아마 크고 작은 버그들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한 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전 인텔 맥북 시리즈들은 썬더볼트 데이지 체인으로 5K 2대까지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맥북 에어와 프로는 엔트리 모델이라 그런 건지 한 대씩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파워 유저 분들이라면 호환성이 조금 더 개선된 하반기 시점에 나올 고성능 모델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를 꼭 설치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ARM용 윈도우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면 윈도우 랩탑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은 인텔에서 ARM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불편함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M1 맥북을 써보면서 느낀 점은 칩셋이 바뀌면서 이 성격이 고성능 아이패드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열도 없고 배터리 오래가고 성능 좋은데 자율성과 작업 능력은 훨씬 뛰어넘는 제품이라 좋은 평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의 사용성에 맥북의 생산성을 더한 제품 같습니다. 다양한 iOS 앱 생태계 더하기 맥북에서의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컴퓨터예요. 여전히 윈도우를 많이 쓰겠지만 맥북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3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 더욱이 옵션을 어떻게 추가하냐에 따라서 120만원대부터 200만원 사이의 가격대까지 가격 차이가 꽤나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어떤 옵션을 추천하는지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